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BBS 뉴스와 사람들 진행을 맡은 방송본부장 강동훈입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에서는 시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쓴 시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이분의 시는 쉽게 잘 읽힙니다. 그러나 다 읽고 나면 이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데요. 그런 만큼 그 시를 읽는 우리는 이안도 얻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 70년대 대표 참여 시인신 정희성 시인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정희성 시인과 함께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정희성 시인은 서울대 국어국문학을 졸업한 뒤 숙문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자인 고운기 시인을 등단시키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19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시 변신으로 등단한 뒤 대표적인 참여 시인으로 활동했으며 등단 후 50여 년 동안 7건의 시집만 내 과작 시인으로도 불립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정희성 시인은 김수영 문학상과 육사시 문학상, 만해문학상, 현대불교 문학상 등을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희성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소개하는 멘트에 보니까 우리 BBS 불교방송과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 우리 전국에 있는 애청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주 짧으시네요. 네, 그 최근 6년 만에 말이죠. 그 신작 시집 흰밤의 꿈꾸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집을 많이 내셨을 텐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흰밤의 꿈꾸다 정희성 시집. 뭐 창비에서 431권째 내는 아마 그런 창비 시선집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제가 1970년에 등단을 했으니까 네. 내년이면은 꼭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그 50주년을 누가 뭐 기념해 주지도 않을 거고 네. 자축하는 의미에서 네. 또 자신을 이제 한번 돌아볼 때도 됐다 네. 싶어서 네. 시집 한 권을 묻게 됐습니다. 예. 이 흰밤의 꿈꾸다 이 타이틀 제목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지난번 시집을 원고를 정리해서 출판사로 보내놓고 예. 시베리아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사흘밤 사흘낮을 벌판을 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른바 우리가 철의 실크루드라는 그 길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렇죠. 예. 그래 그때 이제 백야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창밖으로 그 밤이 되면 어두워져야 되는데 네. 어두워지지 않고 네. 그런 상태에서 벌판을 내다보면서 네. 꿈꾸듯이 며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흰밤에 네. 꿈꾸다.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보는 것을 글로 옮기면서. 예. 그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야기하니까 그 정희성 시인님은 또 시도 쓰지만 또 통일에 대한 갈망, 여러 가지 또 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흔적과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시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늘 갖고 다니는 게 보면은 그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그 티켓을 이미 만드셨더라고요.
그 어떤 연입니까? 그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 지금 희망 레일이라고 하는 예. 그 단체가 있는데 희망 레일. 예. 예, 그 단체에서 이를테면은 지금 시베리아를 여행도 거기서 네. 시켜줘서 같이 따라갔다 왔었던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을 가면서 제가 느낀 게 예.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로 가서 네.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이르쿠츠크까지 네. 갔던 거거든요. 네. 우리가 분단이 돼가지고 네. 섬나라처럼 돼서 네, 그렇죠. 남북한이 끊겼으니까. 대륙적인 어떤 기질이랄까 네. 대륙성 같은 대륙적인 정서 네. 이런 것들이 30년대 시에만 해도 많이 네, 맞습니다. 나오는데 네. 우리가 분단이 된 지 너무 오래된 까닭에 네. 남쪽의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런 대륙성 또는 네. 대륙적인 정서 이런 걸 상실한 채 네. 너무 왜소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네. 그 느낌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가 좀 연결이 돼서 네. 지금 그 동해 북부선을 그렇죠. 연결하기가 지금 제일 남북 쉽다고 관계.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제재 국면에 있기 네. 때문에 그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제 힘을 좀 보탤 수 있으면은 보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희망 레일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철 전 철도청장이 이분이 이제 주도를 하시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남북 철도 교류 예. 완성하는데 그나마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만든 단체인 거 알고 있는데 그 보니까 뭐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가려면은 한 지금 현재 코레일 KTX 비용으로 하면 한 64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봤는데 64만 5천 원? 그 정도. 예, 예, 뭐. 예. 그 정도 가격이면 아마 이제 갈 수 있는. 예. 그리고 그 한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남북 철도 연결되면 바로 시베리아 벌판을 달려서 베를린까지. 예.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때 그 시베리아 철도 3박 4일 타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분들의 그 시베리아 횡단하면서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많은 민족들도 내리고 타고 할 텐데 그걸 보면서 좀 느낀 소감이 어떠셨나요? 사람들과의 접촉은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네. 한 칸이 전부 우리 일행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그 만남은 제대로 언어도 그렇고 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우리가 그 이미 그 유럽을 횡단해 갔던 이준 열사라든가 이런 분들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필경은 그 차를 타고 움직였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며칠을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흰밤에 꿈꾸다 그 시집을 만든 하나의 이제 역사적 배경인데 그 저희들이 볼 때는 역사적으로 이 문학과 그다음에 이 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많은 역사가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꿈들이 흰밤에 꿈꾸다 이 시집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한 초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해봅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제 많은 시를 쓰셨겠지만 그 중에 또 애착이 가는 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시인이시니까 우리 BBS 뉴스와 사람들, 우리 또 애청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생님 시를 하나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민지의 꽃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덜렁 집 한 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5살 배기 딸 민지.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말없이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다. 저보다 큰 물뿌리개를 나한테 들리고 질갱이, 나신개, 토끼풀, 억새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했다. 그건 잡초야 라고 말하려던 내 입이 다물어졌다. 내 말은 때가 묻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꽃이야 하는 그 애의 말 한마디가 플리프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민지의 꽃. 제가 어떻게 이 선생님께서 낭송하신 시에 대해서 평을 못하겠고 이게 어떤 의미의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뭐 이건 글자 그대로 그냥 제 제자가 네. 강원도에 들어가서 살면서 네. 한번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네.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이제 거기서 어린 그 제자의 딸 예. 민지를 만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민지를 애가 물뿌리개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뿌리개를 지가 못 드니까 나한테 네. 들려가지고 마당에 있는 풀에 물을 주게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상상이 됩니다. 그걸 그 계기로 해서 짓게 된 시인데 네. 결국은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함, 네. 세상을 보는 맑은 눈, 네. 그것이 사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네. 하는 그런 얘기죠. 네.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인으로도 등단하시고 또 시를 쓰시면서 학교에 또 이른바 교편을 잡으셨어요. 그분 그 학교에 있을 때 제자 한 분이니까. 그렇죠. 아하. 얼마 며칠 전에 바로 이 민지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네. 민지 아빠 이름은 내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네. 몰랐어요. 아, 네. 몰랐는데 민지 아빠라고 얘기를 했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 민지가 벌써 25살이 와, 됐답니다. 25년 전에 아니 그렇습니다. 5살이니까 예. 20년 전에 이제 네, 그 그러네요. 지었던 시를 예. 또 이렇게 오늘 우리 BBS 뉴스와 사람들 애청자를 위해서 또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를 위해서 또 민지의 꽃이라는 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희성 시인님의 이제 지나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이제 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셨는데 어떤 그때 나이가 지금쯤은 25 정도 되셨네요. 그럴 겁니다. 네, 네. 아주 소위 말해서 시를 쓰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등단하시게 되나요? 그때는 빠른 것도 아니었어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요즘에 오히려 등단을 늦은 나이에 아, 등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25이면 그때 군대는 어떻게 군대 가서 네. 제대할 무렵이었어요. 예. 사실은 그 작품이 68년에 동아일보에 출품을 했던 것인데 네. 그게 거기서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그 원고를 들고 예. 원고를 그 가방에 넣고 예. 군대를 가게 됐던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제대할 무렵쯤 돼서 그 원고를 다시 보니까 네.
역시 뭐 그 옥석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좀 더 보강을 했군요. 손질을 해가지고 예. 다시 출품을 한 것이 예. 당선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 많은 이제 작품 활동을 하셨고 또 저희가 저기 이제 찾아보니까 또 우리 2001년도에 만해상을 또 이렇게 송하게 만해 문학상이죠. 네. 그렇죠. 만해 네, 문학상을 만해 문학상. 네, 수상하셨던데 네. 그때 우리 또 불교계 또 유명한 또 큰 스님이 한 분 오연 스님이라고 있는데 만해 마을이 있고 이 만해 문학상은 도서출판 창비에서 주는 그런 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때 이제 이런 상을 어떤 받는 배경이라든지 그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이거를? 그때 그 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시집을 2001년도에 내게 됐죠. 아 시를 예, 찾아서. 그래서 그 작품이 평가를 받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해 문학상을 시상한 예. 거네. 그 선생님께서는 보면은 이제 시를 쓰시지만 또 여러 가지 후학들을 위해서 강연회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작가들 모임 그 민족 문학 작가회 옛날 고은 선생도 거기 이사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후학들과의 연계 관계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 보통 이제 시인 하면은 보통 이렇게 혼자만의 생활을 많이 이제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후배들과의 연관관계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예. 특별히 계획된 일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관계하던 단체 문학 단체가 네. 70년대 그 유신에 네. 이 반대하는 그 어떤 그 문인들의 그 어떤 운동으로부터 네. 시작이 돼서 네. 지금까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자유실천 문인 아, 협의회라는 예, 이름으로 예, 예.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나중에 민족문학 작가회의가 되었다가 네. 지금은 현재 한국작가회의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그 회장직을 맡아서 한 2년간 봉사를 한 네. 일이 있습니다. 예. 자, 그 조금 전에 그 저희 BBS 뉴스와 사람들을 딱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전하는 뭐 말씀 좀 들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아침 전화를 진행했던 그 고은기 선생 그분을 배출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고은기 씨. 예.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라고 계시는데. 아, 제가 직접 뭐 문단에 등단시킨 건 아니고요. 재주 있는 친구라서 예. 고등학교 때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그 당시 자기가 그 고3 때였을 거예요. 네. 아마 무슨 프린트판 시집을 한 권 네. 만들어 가지고 예. 들고 와서 참 읽어볼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시가 좋아요. 좋은데 그 당시에 그 고3에서 그런 걸 하다가는 대학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칭찬을 안 했죠. 아, 칭찬을 일부러. 안 하고 예. 우선 시험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네. 그리고 대학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68년도에 그 동아일보 신춘문예 냈을 때 1차 떨어진 거 하고 또 제대 말쯤에 등단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라.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분 말고 말이죠. 예. 저희 또 BBS 불교방송에 시인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예. 그 문태준 시인이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문태준 시인도 선생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문태준 시인이 굉장히 선생님을 또 이렇게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문태준 시인 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뭐 평가는 이미 받은 시인이죠. 예. 그 얼마 전에 바로 정지용 문학상 네, 맞습니다. 받은 아주 가장 젊은 나이에 받은 아하. 시인입니다. 요즘 시인들의 시를 보면은 그 사실 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네. 그러한 문법을 사용하는데 네. 우리 문태준 시인은 우리 전통 서정에 근거해서 아주 새로운 감각으로 전통을 되살려내는 갱신하는 경신하는 그러한 좋은 그 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태준 시인이 제가 선생님을 모신다 그래서 선생님이 쓰신 그 시를 제가 문태준 시인의 낭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가요? 예. 네, 정희성 시인께서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심, 사람에 대한 연민심 이런 것을 아주 아름다운 서정적인 언어로 시를 통해서 표현해 오셨던 그런 분이라고 어른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런 것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말씀 이런 것을 줄곧 제시해 오신 한국 시단, 한국 문단의 어른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서 뵈면 늘 한결같이 인자하신 성품이시고 아랫사람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아주 경청하시는 그런 어른이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시 그리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이런 시도 유명하시고요. 그리고 건년작으로서 민지의 꽃이라는 시도 정희성 선생님을 사랑하는 분뿐만 아니라 그런 애독자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정희성 선생님께서 최근에 펴내신 시집 가운데 연두라는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두 정희성 봄도 봄이지만 영산홍원 말고 진달래 꽃빛까지만 진달래꽃 진 자리 어린 잎 돋듯 거기까지만 아쉽기는 해도 더 짙어지기 전에 사랑도 거기까지만 섭섭기는 해도 나의 봄은 거기까지만 네, 저는 이 시를 각별하게 본 것이요. 연두는 이제 새로 갓 나온 잎의 빛깔이지 않습니까? 연한 초록의 빛깔 이게 연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맑은 초록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은 덜 짙어진 초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이 시에서 당신의 봄이 연두빛 거기까지만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산홍이 아직 피지 않은 진달래꽃이 겨우 막 피는 그런 봄의 첫머리까지만 닿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하시는데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사랑의 정도, 사랑의 범위 이런 것도 거기까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연두의 빛깔 거기까지만 당신의 봄을 펼치시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이 연두의 빛깔이라는 것은 풋풋하고 설레고 수줍어하고 뭔가 좀 부끄러워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속되지 않고 마음이 맑고 신선한 상태 이것을 일컫는 것일 텐데 우리가 조금은 들떠서 이게 두근거리는 가슴이 되고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남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게 결국 연두가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시를 통해서도 선생님의 성품, 인자하신 성품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깊은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BBS 불교 방송의 PD이죠. 또 시인인 우리 문태준 시인의 어떤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평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문태준 시인 고맙습니다. 저희 BBS 뉴스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또 포맷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거의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문태준 시인이 소개했던 그 시가 흰밤에 꿈꾸다 여기에 나오는 시죠? 예. 예. 아마 두 번째 작품일 겁니다. 예, 두 번째 작품. 예. 야, 흰밤에 그러니까 연두라는 제 1부에 있네요. 연두에 당신에게가 첫 번째고 연두 세 번째가 편지네요. 네.
그 또 우리 정희성 시인께서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면서 또 시집을 또 시를 다른 시인보다도 조금 많이 썼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던데 지난 50년 동안 총 시를 쓰신 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과작인 편이죠. 아, 그리고 지금까지 낸 시집이 7권, 일곱 권요. 이 이 책으로. 시집까지 예, 합쳐서 예. 7권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7권이라면은 너무 적다고 할까요? 아니죠. 시라는 것을 한 시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고뇌와 체험과 어떤 그런 걸 통해서 7권이면 보통 50년 동안 쓴다면 보통 뭐 고은 선생은 뭐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써서 많이 이제 다작이신데 예. 일반 시인의 경우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평균 50년이면 한 몇 권 정도 쓸까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한 5년에 한 권씩은 내야 예. 이제 게으르지 않다 하는 예.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에 너무 이렇게 책을 많이 내도 예. 좀 민폐가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거칠어지고 넘쳐나는 시대가 돼가지고 예. 말수를 줄이는 것도 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우리 그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우리 정희성 시인님 참 이렇게 온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요즘 뭐 정치권에서 좀 막말 막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좀 이 정치라는 게 협치고 상생의 이런 정치인데 흐르는 물처럼 가라고 한자에도 보면 물 숫자가 좀 들어있던데 자꾸 이 막말이 와가지고 언어가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시집을 내면서 네. 뒤에 시인의 말을 쓰라고 그러는데 네. 무슨 말을 쓸까 하다가 마침 그런 상황에서 네. 이 글을 쓰게 돼가지고 네. 바로 50년 전에 네. 그러니까 1969년에 신동엽 시인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돌아가시면서 그 유작으로 남겨놓은 작품 가운데 네. 글귀가 뭐냐면 이 세상을 좋은 언어로 채우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예.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시로서. 네. 이제 그 말이 문득 생각나서 네. 저도 그분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예. 제 언어가 이제 7, 80년대를 통과해 오면서 네. 거친 시대와 맞서다가 보니까 네. 말이 시도 거칠어지고 네. 그런 자신의 일을 반성하기도 하면서 그 이제 좀 고운 언어, 뭐 사랑의 언어라고 할지 이런 것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여기 이제 시인의 말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떠셨는데 선생님 방금 말씀해주신 2019년 늦봄에 쓰신 그 시인의 말입니다. 야, 그 옆에 조금 전에 이제 문태준 시인도 최근에 책을 냈는데 시집을 냈는데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뭐 이 책도 받아보셨죠? 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 정치권이 정말 이 언어를 좀 순화하는 측면 그런 그 작가협회에서 이렇게 좀 정치인들이 좋은 언어를 쓰신 분들한테 무슨 상을 주거나 아니면 좀 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언어를 사용하는데 말을 사용하는데 함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현대 불교 문학상도 받으셨잖아요. 예. 그때 그 늙은 릭샤꾼으로라는 이제 했는데 저는 이 릭샤꾼이라는 게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일반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은 릭샤꾼 이게 뭐지? 물론 네이버에 물어보겠지만 예. 어떤 의미의 그 제목입니까 이게? 그게
자전거를 개조해 가지고 네. 만든 되면 밀렵거, 밀렵거 같은 예, 거죠. 예, 응? 예. 페달을 예, 밟아서 예, 가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불교적 의미도 좀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또 이제 부처님의 나라 인도를 여행하고 난 뒤에 아하. 얻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전혀 불교와 관계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 흰밤에 꿈꾸다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면서 이 시집을 만들었고 그 현대 불교 문학상 거기에 늙은 릭샤꾼 이거는 인도에 가서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수단과 또 연관이 좀 되네요.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좋아는 합니다만은 뭐 근데 이상한 것은 예. 시베리아나 인도 같은 데를 그렇게 여행을 하고 나서는 작품 몇 편을 얻었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 여행을 하고 나서는 별로 좋은 작품을 못 얻었어요. 왜 그런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유럽 같은 데는 너무 꽉 짜여져 있는 바둑판처럼 뭔가 정교한 사회라서 예. 저 같은 사람의 상상력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동양의 어떤 나라라든가 이 시베리아 벌판 같은 네. 이런 광활한 땅을 보고 나면은 여백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여백 속에 그 상상의 날개를 펼만한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서는 좋은 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시인이라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콘크리트보다는 흙 냄새, 그렇죠. 예. 자연의 바람 소리, 예. 물 떨어지는 무슨 소리.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여행하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그저께만 해도 여수를 다녀왔죠. 아, 여수요? 여수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곳입니다. 그러시네요. 얼마 아니, 경남 창원 출신이라고 나와 있던데. 예, 창원에서 출생은 했죠. 네. 출생은 하고 거기서 출생 신고를 했는데 네. 어렸을 때 추억이 없어요. 네.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네. 공무원이신 아버지를 가족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죠. 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여수고 네. 여수에서는 1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친구들이 있고 추억이 있어서 마치 고향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여수의 그 365개의 섬과 또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곳. 거기 갔다 오셔서 또 거기에 관련된 또 시집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언제 뭐 한 구절쯤 나올 수도 있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어느덧 또 시간을 또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처음에는 인사를 너무 짧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애청자 또 우리 세계 곳곳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좀 시적으로도 해도 좋고 또 아마 다른 멘트도 좋으니까 한번 인사 말씀 맺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멀리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시를 읽고 참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좋은 시를 몇 년간 더 써서 시집 한 권쯤 더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5월 가족과 함께하는 그 가정의 달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시간에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그 우리의 가슴을 잔잔하게 파고드는 그러한 시인이시죠. 정희성 시인을 모시고 오늘 BBS 뉴스 사람들 함께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좋은 분과 함께 이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